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서정국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4월 20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가장 핫한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 제안을 했어요. 그 전에 이재명이 8차례나 이렇게 졸랐죠. 졸라서 정치회담 하자 했는데 그때 용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수회담이라는 게 지금 맞지 않다. 또 하나는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데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해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제안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예. 이재명을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1등이 저는 윤석열로 봅니다. 그렇겠죠. 예. 범죄 후보 때부터 예. 확정적 범죄 혐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예. 먼저 이제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모죠. 백기투항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좀 굴욕이죠. 굴욕. 예. 완전히 우리 한신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가는 이걸 이제 과하지옥이라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굴욕이고 일단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예. 근데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유튜브 하면서 이제 우는 분까지 제가 봤는데. 근데 정치는 이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제안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총선에 패배한 상태에서 일단 총리도 국정이 마비되면 안 되니까 총리도 그렇죠. 이제 국회 통과 인준해야 되고 인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민생도 지금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교수들 사직서 내고 따라서 이제 민생에도 좀 협치가 필요한 이런 이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래도 이제 총선 바로 어제 패배하니까 어제 발표가 됐죠. 갤럽 4개 여론조사 지표조사 27%, 그다음에 갤럽의 23까지 지지율은 이제 폭락하고, 그다음에 민생 현안은 산적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 인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과 협치로 일단 가보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죠. 일단 말이나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이제 만나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겠네. 나올 수도 있겠죠. 성과가 나와야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과 계속 회담은 또 계속 이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첫 번째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은 또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이걸로 이제 중단할 수도 있고 한데 이번에 만나서 가장 크게 그러면은 성과라고 할까 내야 될 게 뭘까? 협치 약속을 받아내는 건가요? 그냥 말로만? 그러면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큰 게 25만 원. 지금 민생이니까. 일단 이제 25만 원이라도 국민들한테 민생 빨리 이제 우리 추경 편성해서 아마 이걸 가장 강력하게 밀고 나올 것 같아요. 주면 이제 자기 업적이 되니까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주는 돈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재명이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특검법 중에 일부는 좀 받아라.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상병 특검 있잖아요. 이거는 안 받기도 이게 또 대통령 입장에서 어려운 게, 지금 안철수부터 김재섭, 조경태 안에서부터 이제 공공연하게 찬성하겠다. 이런 여론이 노니. 또 한지야 당선인.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막기도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이야기도 아마 화제에 좀 오르지 않을까. 특검까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 있잖아. 총리도 이제 박영선은 안 돼. 김한길도 안 돼. 총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 대통령 여주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재명도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인사 문제, 그다음에 민생 추경이나 이 문제, 그다음에 특검 문제, 이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주면은
여기서 몽땅 다 털어내 놓는 거, 몽땅 다 주는 거예요. 예. 25만 원 그거 선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4인 가족 100만 원. 무슨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인데 이게 안 그래도 저 최근에 문제입니다. 저 IMF가 한국이 나라 빚 급증하고 있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은 계속 현금 복지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년 후에 무려 60% 이렇게 막 경고가 나오는데 25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수건 상병 특검 이것도 우리 저 변호사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 부분을 고토리를 찾아내서 탄핵 정국으로 가기 위한 지금 자락을 까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총리 문제는 이거는 함부로 그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누구를 총리를 시키자고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것을 연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연정 거국내각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권한을 떼주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총리라는 게 만약에 야당에서 총리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자기 책임 총리 해가지고 자기가 국정 전반을 하겠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이걸 들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진짜 이재명 만나기 싫을 때 만나는 거 이해는 되지만 예.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예. 아쉬운 게. 아쉬운 게. 첫째는 이제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타이밍 안 좋죠. 예,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갑자기 폭락하는 날 예. 직접 전화하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제 그 백기통 항복하는 식으로 그렇죠. 이게 안 좋고 첫째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아쉬운 게 예. 지금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이화영 수판 그렇죠. 예, 이게 수판.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거의 덜통이 났죠. 여론이 아주 안 좋아서 이제 그 이화영이 6월 7일 날 예. 선고되면 이제 상당한 중형이 예상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판결문은 증거 능력이 100%잖아요. 바로 이재명 쪽으로 바로 이재명은 이제 그 예. 영장을 칠 수 있는 예. 이런 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재명을 만나면 이재명도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 그럼 영장을 예. 치지 마라. 예. 이런 데 그 분위기인지 이게 두 번째 예. 아쉽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도 그래. 예. 차라리 그냥 우리 자유파가 참 인정할 만한 예. 이런 데 분들을 차라리 예. 총리 지명해서 예. 청문회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 무조건 부결시켜 버린다. 예. 이러면 이제 비난이 민주당 갈 거 민주당 쪽으로 아닙니까? 가죠. 예. 차라리 그냥 국회에서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소신껏 우리 우파가 존경하는 예. 인정하는 이런 분들에게 지명하는 게 예. 저는 더 낫지 않나.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예. 점에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예. 아까 말한 이런 우려되는 이런 이제 그 합의가 나와버리면 예. 그냥 이제 만남이 뭐 성과 없이 끝나면 예. 똑같은데 네. 근데 나와버리면 이게 정반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그 걱정이 되고 예. 이 문제 때문에 솔직히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걱정돼서. 아이고, 그러니까 서정훈 변호사께서는 지금 서정훈 TV를 하면서 보수파의 플랫폼이 이제 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계신데 이제 의견을 계속 보세요. 서정훈 변호사는 댓글도 다 읽어서 다 보시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저는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과연 국무총리를 이재명이 하던 대로 할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것이 협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정권을 그 권력 절반 내놓고 이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국무총리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진짜 중요한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지 민주당 눈높이에서 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해서 내놨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인준을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국무총리 그렇게 큰일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 한덕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총리에. 인사청문회 하고 할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민주당 야당이 두 번이나 총리를 연속으로 낙마시킨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처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쨌든 안대희 문창극이 차례로 나가 떨어졌는데 낙마를 했는데 정홍훈 총리가 그대로 했어요. 쭉 했습니다.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의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다. 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 중에 네. 옛날에 이제 MB 때 제가 여론 들어보면요. 네. 옛날에 김황식 총리라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상당히 평가가 좋더라고. 그렇죠. 예. 감사원장하고 근데 총리도 잘했잖아요. 꼿꼿하죠. 예. 근데 호남이거든요. 예, 호남이었죠. 자, 우리 보수의 호남 출신으로
훌륭한 분을 이렇게 좀 뽑아서 예. 뭐 이정현 그거는 이제 비서실장도 그런 데지만 예. 뽑아서 이제 추천했다. 예. 이런 경우에 그 민주당도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호남이 가장 주요한 지지 기반이잖아. 예. 그런데 그 호남 출신을 했는데 그냥 부결시키면 예. 호남 민심이 볼 때 이재명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우리 호남 출신 총리를 예.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예.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자가 이미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호남 출신 중에 깨끗하고 능력 있는 예. 이런 분 찾아보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딱 내밀면 예. 민주당도 저는 함부로 못한다 봐요. 예. 호남의 민심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아까처럼 백기투항식으로 민주당 이재명이가 지명하는 예. 이러다 보니 그냥 정권이 거국 내가 우리 노무현도 그때 제안해가 박근혜 대통령 안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직전에 거국 저쪽에 출신해달라 했잖아요. 예. 근데 안 됐잖아요. 예. 그때 김병준 예. 뭐 위원장부터.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총리까지 넘겨주면 진짜 이게 정권이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위기가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아마 다음 주가 더 암울한 게요. 솔직히 뭐 이번에 23% 놓잖아요. 예. 근데 매주 조사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혹시 지지율이. 10%대까지 아. 오히려 예. 지금 이제 보수층이 이탈하지 저 좌파 지금 진보가 이탈한 거 아닙니다. TK, PK 다 엄청나게 이탈했어요. 이탈할 세력이 없어요. 예, 이제 다 이탈했습니다, 거기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가정이나 회사나 나라나 예. 항상 중요한 게 내부 분열로 먼저 무너지고 외침에서 망하지 예. 외부 세력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예. 내부에 먼저 분열한 다음에 예. 외침 예. 오거든요. 지금 우리 보수가 먼저 이제 이렇게 분열돼 버리면 그냥 저 좌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이게 자멸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좌파에서 이탈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를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갤럽도 그렇고 MBS 조사도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나왔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한 3% 돼요. 잘못하고 있다가 막 90몇 %고. 조국당이 이번에 새로 표집이 됐더라고요. 조국당이 한 123명 정도 표집이 됐는데 조국당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1%. 그렇습니다. 120몇 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냥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빠져나갔겠다.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대신 PK에서는 싹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야지. 왜 빠져나갔느냐 하면은 그거죠. 그 박영선, 뭐 또 양정철, 뭐 발탁설이 있고 또 그러니까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홍준표를 4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홍준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은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당선 축하한다. 그리고 민주당 그 당선인에게도 축하 마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한동훈에게 전화를 해서 고생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의힘 당선자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고생했다. 이 말을 했다는 게 없거든요, 지금. 지금 보면 이제 그 아직까지도요. 예. 자유파에서 이제 그 지지율은 독보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높아요. 예. 최근에 갤럽의 차기 지도자도 이재명이 24, 한동훈 15입니다. 약간 떨어졌어도 15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압도적이에요. 45%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조국이가 7이고, 예. 그다음에 홍준표하고요 이준석이가 3이에요. 예. 그다음에 원희룡 2,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렇죠. 오세훈이 1입니다. 예. 이 말은 이제 근데 한동훈하고 대통령이 좀 더 원팀 예.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왜 이재명한테 축하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불러서 고생했다. 예.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네. 서로 격려해주고 네. 이런 게 필요한데 원팀이 되는 네.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보수가 분열돼서 네. 유튜브도 지금 이게 분열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이 이래 분열되다 보니 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답답한 건 이게 전체 우리 표를 보면 45% 국민이 국민의힘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45%. 예, 5% 우리가 이게 뭐 민주당하고. 20% 30% 찍은 게 아닌데 예. 45% 국민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패배주의 젖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싸우고 이래서 이게 스스로 자멸을 하는지 지금이라도 이게 45%를 믿고 예. 똘똘 뭉쳐서
차라리 이재명 조국 구속시키고 그럼요. 이 방향으로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방향이 잘못돼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고생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축하한다. 어쩌면은 한동훈 뭐 비공개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만났으면 이제 만났다고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 그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만난 걸로 보고 하면은 왜 그 홍준표는 만나고 이재명은 만나고 한동훈은 못 만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의힘 당선인에게도 좀 격려의 메시지를 따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선인도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이 조국 이재명 지금 구속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못 만난다고 한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영수회담 문제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래 워낙 이번에 선거에 차이가 나니까 좀 형식은 이렇게 비정상적이라도 뭐 이렇게 안 하면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재명이 자기하고 영수회담 안 하면 협조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래 하자 그걸 협조해다오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재명을 안 만난 이유가 법원과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와 수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선거 전에 하던 거를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해야 되니까, 구속영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강한 시그널을 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법원이 지금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8월 달에 끝나는데 그 전에 뭘 해놓고 가야 돼요, 이원석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맞습니다. 칼로. 뭐 지옥의 문턱에 5개인데 그건 저는 그거는 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잘못 분석한 거로 보이고요. 뭐 법화를 따로 하거나 뭐 욕설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5곡에. 5곡에.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 보면 3번 지옥의 문 앞에 3번 저는 갔다 왔다 봅니다. 갔다가 왔나요? 누구 벌써? 때문에 살았어요? 3번. 이제 4번째인데 1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1번은 이제 공직선거법. 옛날에 허위사실 유포 있잖아요. 형을 강제번 시킨 적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 사칭은 억울했다. 이걸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로 살은 거예요. 하나는 이제 검사 사칭 부분이 허위인데 요때는 이게 위정을 교사한 거예요. 그게 김진성 씨예요. 김진성 위정교사 지금 위정교사로 재판받고 있는 거. 검사 사칭을 무죄를 받았던 무죄를 거죠. 받아버렸죠. 이제 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두 가지였는데 엮여 있었죠. 엮여 있었는데 검사 사칭은 위정교사를 위정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것을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형 남았는데 그거는 권순일이 비타오백으로 해결한 거예요. 재판 거래. 예. 근데 형 강제벌이 항소심에 300만이 나왔거든. 그렇죠. 이걸 대법원에 파기되는 게 어렵잖아요. 완전히 죽다 살아났죠. 그렇죠. 이게 지옥의 첫 번째 저는 문이. 첫 번째 문.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에 권순일하고 김진성의 위정교사 2개로 벗어났다. 2개로 벗어났다. 이게 첫째고. 첫 번째 지옥의 두 번째 문. 지옥문은요. 이게 제일 아시죠. 두 번째 지옥이 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거기에 대장동하고요. 그다음에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인데. 그렇죠. 우리 지금 법조인들 다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이재명 수사 중에 탄탄하게 못 다투는 게 성남 FC다. 이거는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제3자 뇌물죄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렇죠. 제3자 뇌물죄가 없다면 몰라도 존재하는 이상 이게 대가로 뇌물 준 게 이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다 편히 봐주고 네. 성남시장 인허가 건으로 폐기인데 다 봐주고 네이버를 비롯해서 다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가로 성남 시민구단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이버 두산 차병원 프로 위례잖아요. 그게 위례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원석 총장이 뭐랬냐면 야 수사 중에 너 FC 수사 제일 잘했다. 이래가는데 이창수 지청장을 검사장 성직까지 시켰다고. 그래요? 제일 잘했다. 표창도 받고 성직시켰다니까. 이게 국회에서 막힌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그렇죠. 표결해가지고 이제 체포 동의안이 동의안을 이게 이제 부결돼 버린 거예요. 1차 부결됐죠. 1차 부결. 그게 저는 너무 아쉬운 게 FC는 가만 영장이란 말이에요. 법원만 갔다 하면은
근데 국회에서 그냥 아무리 유창훈이라도 그때는 이제 그때가 유창훈이에요. 그때도. 아 그때도 유창훈이. 유창훈인데 네. 국회에서 부결됐으니까 볼 것도 없이 기각이랬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는 그 사건은 그렇죠. 그게 완전 지옥 근처 갔는데 제일 수사 잘한 게 FC인데 이걸 그냥 국회에서 막아버렸다니까. 이게 두 번째 지옥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유창훈이 심리를 안 했네. 안 했죠. 아 두 번째 국회 이제 부결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지옥이 바로 이제 그 백현동이었고. 그다음에 위정교사. 같이.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이잖아요. 예. 세 가지로. 예. 이때는 국회가 통과돼서. 통과됐죠. 그때 와, 역대 국회 통과되고 구속 안 된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죠. 그때 비명계가 반란표를 한 30명이 반란표를 던졌는데 결국은 그 비명계가 공천 받을 때 블랙리스트 안에 그 살생부 안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창훈이가 유창훈이가 위정교사는 소명이 된다 했거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백현동도 측근들이 부적절한 뭐 있었고요. 예. 그때 김현섭이 다 넣었지 않습니까? 나왔죠. 예. 백현동도 그 논리 모순인데 소명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예. 백현동도. 예. 그다음에 쌍방울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이화영이나 부적절한 게 의심간다 그랬거든요. 아, 대북선거. 다만 이게 뭐 관여 다툼이 있다 이랬거든.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게 유창훈이가 그때 이재명이가 단식해버렸잖아요. 그때 단식 들어갔죠. 그때 단식해가 막 지팡이 짚고 비틀비틀 간 게 이게 세 번째 지옥문 간 거예요. 단식하면서 그 자기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 이번에 체포동의안 좀 부결시켜 달라고 업소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창원한테 가가지고 내 밖에 나가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방향을 왼쪽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 문을 열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렇게 급박하고 했죠. 그때 탄원서를 개딸들이 100만 명, 그러니까. 뭐 가란지 100만 명 모으고 그때 막 칼하고 총으로 판사 위협해가 진짜 판사가 위협감 느꼈다니까. 위협감 느꼈죠. 예. 이게 저는 지옥 세 번 문을 갔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지옥문이 바로 이화영이 오죽하면 없는 술자리 가지고 막 방할라 하겠습니까? 그냥 이화영이가 선고 저는 6, 7년에서 10년 보는데 이게 선고되면 그냥 이재명 보고한 게 진술에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조명현 씨 법카가 수사 끝났거든요. 근데 배소연이는 법카 하나 가지고 영장 짓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카를 쌍방울 대북 송금에 묶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하고 다 냈잖아요. 그때요. 이런 걸 이렇게 묶으면 이번에 영장 치면 저는 떨어진다 보거든요. 이화영이가 중형이 노니까. 그렇죠. 정인도 많고. 그런데 이 찰나에 이재명이하고 이게 만나는 게 참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지금 이게 네 번째 확실하게 이제 제가 볼 때 이화영이 판결문이 워낙 확실하니까 이걸 노리고 있는데 이래 돼 버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네 번째 문은 그러면은 결국 못 넘을 가능성이 많고 그냥 지옥불에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윤 대통령이 저는 협치로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요. 안 들어주고 이제 결렬시키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이제 국민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고요. 좀 이렇게 검찰의 법무부나 저는 정안되면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그거는 참모입니다. 검찰총장은 외청이니까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추미애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추미애가. 바로 근데 지휘권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요. 이번에 만약에 결렬되면 법무부 장관한테 총장한테 이원석이 말 안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속 기소해라고 지휘권 발동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법이 그래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기소, 불기소, 구속, 불구속 다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법무부 장관 이원석 총장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지휘권 발동해서 일단 구속영장 청구해. 이렇게 지휘하면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네. 있어요. 그때 지금 이원석 총장이 서술하면 제일 좋고. 그렇죠. 지금 수사팀도 지금 난리거든요. 수원지검이 지금 완전히 뭐 쑥대밭이 됐잖아. 그럼요.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30명씩 몰려오고 난리치고 하는데 이 검찰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총장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총장이 먼저 구속영장 치는 게 맞고 정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 추미애가 그 6-7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 봐요. 비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휘권을 처음 발동한 게 검찰총장이 그때 그 누구죠 간첩 사건 옛날 천정배 장관. 그러니까 천정배가 송두율. 천정배가 그 불구속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그럼 지금은 검찰총장이 구속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되나? 그럼요.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불구속, 예. 기소 불기소 예. 다 지휘권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총장한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내각이니까요. 그건 내가 그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유현석 검찰총장한테 구속 수사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사표를 내든지 그렇죠.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사표를 그때는 냈었죠. 지휘권 받아들이고 사표 냈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예. 아. 원래 지휘권 받아들이는 게 법이에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죠. 추미애도 다 그렇게 지휘했잖아요. 예. 이게 저는 강공인데 예. 이렇게 크게 싸워야 됩니다. 큰 위기에는. 이게 45% 예. 국민이 우리 이재명 구속 바라는 사람 한 70% 가까이 될 거예요. 예. 조국당에서도 바랄 겁니다. 조국당에서 바라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구속 바라는 사람 많다니까요. 많아요. 이래가 확 그냥 국면 바로 그냥 가야지. 예. 자꾸 수세에 밀리다가 예. 다음 주에 10% 떨어진다니까요. 예. 그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떨어지는 게 지지층에서 떨어져요. 예. 지지층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조국당 떨어질 거 없어요. 1%, 지지율이 1%, 3% 이런데 뭐가 떨어집니까? 중도층도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북 송금이거든요. 지금 이 술판 논쟁을 벌이는 거, 검찰청 술판, 이것도 결국 대북 송금 영장을 치지 못하도록 그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그거 팩트 먼저 따져보죠. 변호하러 이렇게 자주 이제 검찰청에 가시잖아요. 네. 검찰청에서 술판 벌어질 수가 있나요? 어제 제가요. 중앙지검의 부장검사하고요. 네. 저녁에 술판을 벌였어요. 검찰청 안에서는 아니고. 신사동에서 횟집에서 부장검사하고 술판을 벌였는데 그 검사가 그 박상용 검사를 잘 알더라고. 옛날에 같이 일했대. 어떤 박상용 검사가 지금 어떤 1313호. 1313호 수원지검에 검사. 이분이 수사 책임자고 이번에 부부장으로 승진됐어요. 예. 그분이 수사 책임자예요. 부부장. 서울법대노가 워낙 엘리트고요. FM인데 아니 자기 목숨 내라고 그 술자리 자기 앞에 창고인지 뭐 그다음에 옆에 휴게실인지 뭐 어디 뭐 녹화실인지 말이 됩니까? 전부 검사들이 황당히 웃더라니까. 그 박 검사 스타일을 아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교도관도요. 뭐 38명 전수하지만 교도관들도 직무유기로 구속됩니다. 그럼요. 그 술자리 방치하면 아니 그게 검찰청에 가면요. 직원이 검사, 계장 둘이 여직원 거기 방마다 검사실이 쫙 있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술자리를 벌입니까? 일시 장소가 계속 바뀌었죠. 그다음에 진술은요. 설주환 변호사가 오죽하면 고발까지 했잖아요. 지금 김광민 지금 변호사로 이하영 변호사를 고발했죠. 설주환이가 해외했다고 전 변호사, 전 변호사가 현 변호사를 고발을 했죠. 근데 이거 설주환이가 6월 9일 날 작년에 6월 9일 날 그때 입회하에 자백을 했거든요.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 그다음에 이거 십몇칠 날 서민석 변호사가 입회하에 또 이게 보고했다. 두 번 했어요. 진술했죠. 근데 술 못다는 게 7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자백했는데 뭘 회유하느냐고. 6월 중순에 두 번 자백을 했는데. 뭘 회유하느냐고. 했는데 6월이 해유를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나서 해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4월 4일 날 이화영이가 술 못다고 처음 한 게 재판 종결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4월 4일 날. 근데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 4일 날 이화영이 뭐라 했냐면 그날 이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좀 쉬었다. 검사실에 장기간 대기하다가 이제 술 좀 깨고 나왔다. 깨고 나왔는데 보니까 5시 들어와서 5시 5분에 출정 일지가 있잖아 교도소. 이거는 못 속여. 왜? 그렇죠. 차량이 통행 시간이 있거든. 그렇죠. 차가 교도소에 딱 문 열고 들어오거나 이거는 못 속여. 체크가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변호사가 김광미가 뭐라 하냐. 갑자기 말이 백발 달려드는 게 야, 술 안 먹었다. 뭐 주다 보니까 종이컵에 이거 뭐 주길래 떡 보니까 술이길래 안 묻다는 거야. 술 냄새가 나서 안 먹었다. 야, 처음에는 먹었어 이제 빨개져가지고 좀 쉬었다 나왔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보다 더 황당한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봐도 가짜뉴스인데 이거를 계속 우기면서 공수처 가겠다, 특검 가겠다, 국정조사 가겠다 하는 게 시간 끌기잖아요. 그럴 수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쨌든 진실 게임을 벌이면서 이화영 1심 재판 올 때까지 그러고 또
이하영보다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못 치도록 이제 시간 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 김영남 원래 부장이요. 네. 수사 책임자인데 부장이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동부지청으로 승진해 왔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책임자예요. 원래 부부장들이 예, 조사하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영장 취해야 될 가장 핵심이 그 박 검사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술자리 회유한 사람이 영장 치면 되냐? 그랬네. 이래가 이게 왔는데 국회에는 온 사람이 누구냐? 와, 양문석. 예, 예. 그다음에 김준혁. 이 자들은 이게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양문석. 어이가 없네. 양문석. 그다음에 박찬대. 예. 이런 자들이잖아요. 예. 장경태도 있더만. 장윤태도 그 이재명 밑에 그 나하고 맨날 방송하는 김지호가 옆에 막 오고 있더라고. 예. 진짜 이게 수원지검에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예. 떼거리로 이게 무슨 양아치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이원석 총리 침묵하느냐. 그렇죠. 단호하게 영장으로 대응해라. 맞습니다. 이게 촉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 30명이나 동원돼서 다 난리치는 게 그 이재명의 이 구속영장 그리고 뭐 구속영장 아니더라도 뭐 추가 기소 이건 이제 막기 위한 건데 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1313호 검사가 자기들이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그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때 실무 검사네요. 그걸 부부장이니까. 부부장이니까. 예.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국민 누구나 가짜라는 게 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했더니 이게 그냥 그 우기기네. 우기기. 그렇습니다. 그냥 떼쓰기. 떼법을 지금 검찰청 가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워낙 이게 윤석열 이재명 그 단독 회담 이 문제가 앞으로 이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저는 이거 주도권 싸움이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모든 걸 내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를 좀 말씀을 들었고 또 이하영과 민주당이 수원지검 술판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구하기다. 예, 그까지 일부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